안녕하세요. CNTV입니다. 알래스카 관광 1부에서는요. 앵커리지, 휘티어, 수워드를 소개했고요. 이번 2부에서는 드날리 국립공원과 페어뱅크스를 소개합니다. 북미 최고봉인 드날리 산이 있는 곳이죠. 과거엔 맥킨리 산으로 불렸고 맥킨리 국립공원이라 칭했으나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이곳에 방문했다가 원주민들의 오랜 요청을 받아들여 원주민들의 이름인 드날리로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드날리는 이곳 말로 높은 곳을 뜻합니다. 맥킨리는 이곳 보물이 발견 당시 미국 대통령 지명자인 윌리엄 맥킨리 이름에서 따왔었고요. 1977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 유명해진 산악인 고상도님이 있죠. 1979년 5월 고상도님은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이곳 맥킨리산 등반에 성공을 했는데 하산하는 길에 800m 빙벽에서 자일 사고로 동료 이일교님과 함께 동반 추락하면서 명을 달리한 곳이라 한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곳이죠. 이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전문 가이드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사전에 알아야 할 규칙이 웹사이트에 있는데 수백 페이지짜리 책자로 되어 있어서 이 산의 등반이 얼마나 극한 상황에서 진행되는지를 조금이라도 그 두께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 공원은 자연보호가 원칙이고 인간은 잠시 들르는 방문객일 뿐이라 자연과 동물들이 주인인 곳입니다. 그래서 공원 입구에서 14.8마일까지인 세비지 강까지만 차량이 진입 가능하며 이후부터 편도 120km의 비포장도로는 셔틀버스로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캠핑장은 사전 예약 필수고요. 공원 안쪽까지 들어가는 셔틀버스도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캠핑장은 라일리 크릭, 세비지 강, 테클라니카 강 캠핑장 3곳이 가능한데요. 이 중 테클라니카는 진입 제한구역 안쪽에 있어서요. 캠퍼는 들어갈 수 있지만 외부로 다시 되돌아 나올 때는 하루에 1회만 통과 가능하므로 가급적 이런 제약이 없는 라일리나 세비지 캠핑장에 여장을 푸는 게 좋아요. 참고로 2021년에 이 도로가 안쪽에 있는 도로가 파손되어 복구하기까지 수년이 걸린다고 하니 당분간은 셔틀버스를 타고 공원 맨 안쪽까지 가서 드날리산을 직접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도로가 파손된 곳은 마일 43 지점이고요. 이 부근까지 셔틀버스를 타고 가서 한 30분 정도 걸어가면 파손된 곳을 볼 수 있는데 산사태의 규모가 매우 커서 이곳 공원이 얼마나 대자연이 웅장한지를 알 수 있는지 실감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우선 첫날 도착해서는 주변 캠핑장에 여장을 풀고 관광 안내소로 향합니다. 공원에 대해 알래스카 대자연에 대해 알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어 볼거리가 많은 곳이죠. 드날리 국립공원 3박 정도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셔틀버스 타고 공원 안쪽까지 둘러보고 주요 코스에서 가볍게 산행을 즐기면 되겠습니다. 세베지 강까지 가는 셔틀은 무료고요. 매시 정각의 관광 안내소에서 출발합니다. 이 버스를 타고 세베지 강에 도착해 가장 인기 있는 인디언 룩 등산로를 걸어보세요. 이외에 마운틴 비스타 트레일, 세베지 리버 루프 등이 있고요. 그 외에 세베지 알파인 트레일은 왕복 13km로 제법 경사도 있고 하루 종일 시간을 내야 하는 코스입니다. 그 외 관광 안내소 주변으로 몇 개의 코스들이 있으니 체력과 시간에 맞게 다녀오면 되겠네요. 공원 입구에서 나와 페어뱅크스 쪽 방향으로 조금만 가면 큰 숙소들과 기념품 가게들이 있어 많은 볼거리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선 프린세스 호텔은 이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아름다운 정원들이 있어 사진 찍기 좋은 곳입니다. 건물 안에는 3D 모형의 공원 지도도 있어 전체의 지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호텔 안에는 산책길도 많고 다양하고 아기자기한 상점들도 있으니 꼭 들러보시고요. 여기에 있는 식당 분위기 매우 근사하고 멋져요. 맥주 한잔 시켜서 밖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햇빛을 즐기며 한번 쉬어보세요. 공원 안쪽에 있는 생츄어리, 이글루 크릭, 원더레이크 3곳 캠핑장은 셔틀버스로만 진입이 가능한 곳이며 이곳에 가려면 캠퍼 전용 버스를 타야 해요. 이곳에 묵는 캠퍼들의 자동차는 라일리 크릭 캠핑장 인근에 있는 전용 오버나잇 주차장에 주차해야 하고요. 그리고 공원 안쪽 캠핑장 예약 시는 캠퍼 버스도 함께 예약해야 합니다. 안쪽에서 묵으면서 공원 입구로 다시 나오려면 또 돈을 내고 캠퍼버스를 타야 하니까 이 점 유념하시고요. 밤에도 해가 지지 않다 보니 밤기온은 춥지 않은데 대신 모기가 많고 매우 독하므로 모기약, 모기향은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드날리 공원에서 나와 페어뱅크스 방향으로 약 30분 정도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나오는 맥주 양조장인데요. 미국 49번째 주로 승격한 것을 그대로 이름으로 사용했네요. 맥주 좋아하는 분들 잠시 들러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참고로 같은 이름으로 앵커리지 시내에 펍이 2곳 있고요. 이제 드디어 페어뱅크스로 도착했습니다. 알래스카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교통과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옐로우 나이프와 더불어 오로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도심이 크지 않아서 대략 3박 정도 하면서 둘러보면 충분합니다.
시내 중심에 있고요. 체나강과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중앙에 있는 조각은 알려지지 않은 최초의 가족이란 제목의 동상이고요. 알래스카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관광 안내소 북쪽 다리 옆에는 1904년 세워진 페어뱅크스 최초의 가톨릭 교회가 있어요. 들어가 볼 수 있고요. 스테인드 글라스와 주석 세공으로 장식된 천장들이 인상적인 곳이죠. 여름에만 개장하는 곳으로 한겨울에 열리는 얼음 조각 경연 대회를 여름에도 즐길 수 있도록 해놓은 곳입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방한복을 입고 냉동고에 들어가 다양하게 만들어진 조각들을 만져보고 감상할 수 있고요. 얼음으로 만들어진 바가 있어서 거기에 앉아서 술 마시는 흉내도 내보고, 또 얼음으로 된 미끄럼틀도 있어서요. 동심으로 돌아가 한번 타보면 매우 재미있어요. 아이스 박물관을 나와서 길을 건너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크레페 식당이 있는데 이곳 타운의 명물로 인기 많은 곳입니다. 여기서 식사도 하고 잠시 쉬었다 가세요. 이 식당 옆으로는 페어뱅크스 커뮤니티 뮤지엄하고 코아 플라자 갤러리들이 있는데 제법 둘러볼만 합니다. 체나 강변 위치에 있고요. 알래스카 유일의 역사 공원입니다. 1967년 러시아로부터 땅을 사들인 지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건설된 곳이죠. 개척 시대 모습을 재현하면서 알래스카 개척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 이 공원의 건설 목표였고요. 공원에 들어서면 처음 보이는 게 기차인데요. 하딩카라고 해서 1923년 7월 알래스카 철도 공사 종료를 기념해 미국의 워렌 하딩 대통령이 직접 금으로 된 철도 못을 박았고, 이때 대통령이 탔던 차가 여기에 전시되어 있어요. 알래스카 내륙 운송으로는 외륜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텐데요. 1933년 만들어진 당시 두 번째로 큰 목재 외륜선인 네나나호의 실물이 여기에 전시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카나나밸리 철도 박물관도 있고 항공 박물관도 있어요. 골드러시 타운이라고 해서 골드러시 당시 페어뱅크스 타운을 재현한 곳도 있고요.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위에 소개한 파이오니어 공원 근처에 있고요. 알래스카에 왔다면 셀몬 장작구이집 맛집 방문은 기본이겠죠. 간판을 보고 입구로 들어서면 금광촌처럼 꾸며진 동굴이 나오는데 금광 개발 당시에 사용하던 장비들이 진열되어 있고요. 여러 역사적인 사진들도 전시되어 있어 기다림을 지루하지 않게 해줍니다.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어린이들이 있다면 꼭 방문해 볼 만한 곳입니다. 1900년대 증기 자동차, 또 골드러시 시대에 알래스카를 달렸던 자동차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진귀한 전시물들이 많아 미국 내에서 5번째 손가락에 드는 자동차 박물관이라고 하네요. 일부 자동차는 직접 타볼 수도 있고 탄 상태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해서 아주 좋아요. 북극해 프로도 베이에서부터 남쪽 프린스 윌리엄만에 있는 북미 최북단 부동항인 벨디스까지 알래스카 1300km를 종단하는 그 송유관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극한의 추위를 견뎌야 하고 또 야생동물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연구 결과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여름과 겨울 기온차가 90도에 달해서 파이프의 수축과 팽창을 고려해야 하고 또 지진까지 감안해야 하는 등 토목 공사로서는 거대한 작업이었죠. 초기에는 자연 파괴로 인해 반대가 높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해 단숨에 공사를 마치게 되었죠. 여러 산맥과 강을 넘는 이 송유관은 벨디스 항구에서 유조선에 쓸리게 되는데 미국 생산량의 20%를 담당하고 있어 알래스카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사업이고, 매년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이 수익금이 배당으로 지급되고 있죠. 도로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주요 이동 수단으로 쓰였던 외륜선을 직접 타볼 수 있는 곳입니다. 디스커버리호는 체나강과 타나나강을 천천히 가는데요. 인디언촌에 내리게 되며 여기서 수차를 이용해 잡은 연어를 손질해 훈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선착장에 있는 건물 안에 들어가면 대형 식당이 있고 여기서 식사까지 마치면 크루즈 일정이 끝나게 됩니다. 알래스카는 골드러시로 유명한 곳이라 시내 곳곳에 골드 패닝을 하는 곳들이 많아요. 이 중에서도 콜로라도 골드마인이 시설이 가장 큰데요. 채굴장은 92에이커에 되는 넓은 숲에 위치해 있고요. 그 기차역의 플랫폼에서 협계 열차를 타고 출발합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터널도 통과하고 사금 찾기에 사용했던 도구나 오두막집 등을 보게 됩니다. 열차에 내려서 사금 봉지를 받아 팬에 올리고 물에 모래를 흘러내려보내면 금이 보이게 되며 단성을 지르게 되죠. 한겨울에 오로라를 보면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야외 온천장이고요. 자연경관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노천 온천욕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죠. 여주인이 한국분이라고 하네요. 페어뱅크스에서 북쪽으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알래스카 기념품점에서는 아무래도 관광객 상대라서 좀 비싸죠. 페어뱅크스 앵커리지 시내의 월마트에 가보세요. 거기에 가면 알래스카를 기념하는 모자, 티셔츠, 자켓, 열쇠고리, 마그네틱 등 다양한 기념품들을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자동차 번호판은 지금까지 총 13가지 디자인이 나와 있고요. 번호판 가운데 곰이 있는 디자인이 가장 대중적인데요.
이 디자인이 채택되고 나서 공 그림의 작가가 이것은 자신의 작품을 도용한 것이라 해서 소송을 걸어서 작가가 승소했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알래스카 관광 소개를 모두 마치고요. 알래스카 역사는 설명란에 달아둘게요. 이번 여름 2, 3주 정도 시간을 내서 자동차를 가지고 알래스카 하이웨이를 거쳐 앵커러지와 드날리 국립공원을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